Q&A 시간입니다. 먼저 SK 와이번스의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호우호우님께서요, 민경삼 사장 취임에 대해 유튜브 업로드 해주세요. 궁금합니다. 민경삼 전 단장입니다. 단장 4년 만에 SK 와이번스로 컴백을 했습니다. 14일 SK 구단이요, 신인 대표이사를 이제 임명을 했는데, 직전에 이제 바로 전임 대표죠, 유준열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이 민경삼 대표가 프로야구 선수 출신 대표이사로는 사실 처음입니다. 이제 야구인 출신을 따지면 김홍용 전 삼성 라이온스 사장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프로야구단 사장이 됐는데, 야구인은 이제 두 번째. 프로야구 선수 출신은 처음입니다. 민 대표가 이제 MBC 청룡, LG 트윈스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또 LG 프런트 코치 거쳐서 2001년에 SK에 이제 합류를 해서 운영팀장, 경영지원팀장, 운영본부장, 그리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단장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구단 프런트로 있으면서 한국 시리즈에 이제 우승 3번, 준우승 4번, 특히 단장으로 있으면서 약간 SK 왕조를 나름 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2016년을 마치고 그 해에 팀이 6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 힐만 감독을 선임을 하죠. 누가? 민경삼 단장이 데려옵니다. 진짜 실제 선임 작업을 딱 마친 뒤에 갑자기 민경삼 단장이 그만하겠다 하면서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야구가 좀 놀랐죠. 감독을 새로 데려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가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자, 내 할 일은 여기까지,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단장이 구단에 의해서 경질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경우는 거의 전례가 없어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특히 이제 민경삼 지금 이제 대표이사가 SK 그룹 오너가에서도 능력을 인정하고 야구 이제 뭐 현장 야구 전문가로서 되게 이제 오너가에서 눈여겨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그걸 내부 구성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되게 놀랐었고, 이후에 이제 3년간의 한 기업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좀 활동도 하기도 하고, KBO의 뭐 육성위원회에 또 활약, 그다음에 상벌위원으로도 또 있기도 했습니다. 취임 1승으로 예전에 SK로 만들겠다, 잘 나갈 때 SK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연경혁 감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연경혁 감독이 내년까지 계약이고 지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박경환 감독 등이 시즌 끝까지 이렇게 치르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연 감독의 건강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팀도 좀 부담이죠. 그리고 연 감독 본인도, 가족들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서 지금 좀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이 계약 마지막 해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내년에는 새롭게 사령탑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조금 흐르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이제 대표이사가 새로 바뀌면서 변화의 여지가 좀 생겼어요. 민경삼 사장이 연 감독의 역량, 자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그런 인사거든요. 또 이제 건강 변수만 아니면 내년에도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아무래도 연 감독 건강 호전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연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뭐 대표이사의 어떤 뭐 의심은 없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연 감독이 그 당시에 민경삼 단장이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연 감독이 바로 이제 단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면 또 실질적으로 또 민경삼 사장이 연 감독을 또 추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야구인 단장에 이어서 그렇다면 야구인 사장도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좀 쉽진 않아요. 예,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응용 감독은 2004년에 한국 시리즈에서 현대 유니콘스하고 이렇게 한국 시리즈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현대가 4승 3무 2패 막 우중 혈투가 벌어집니다. 무려 9경기를 치르는 대접전 끝에 현대가 삼성을 꺾게 됐죠. 2004년 시즌이 끝난 뒤에 삼성은 전격적으로 그 당시에 선동열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 김응용 감독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사장으로 발탁.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응용 감독을 현역에서 김응용 감독이 현역에서 용퇴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더 영전을 하게 됐죠. 야구단은 자생구단인 키움 히어로즈를 제외하고는 이제 모기업의 하나의 자회사입니다. 야구단이. 그리고 야구단의 사장은 자회사 임원이 되는 것이고, 보통은 전무급
또는 이제 부사장급 인사가 그룹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계열사 사장 자리는 인사권자 이제 그룹이죠. 그룹의 최고위층으로서도 사실 뭐 참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하나 이글스 내부에서는 최근 이제 변화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다. 결과는 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 등 조금 선진 야구를 잘 아는 외부 인사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영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는 있어요. 구단 내부에서도 이런 필요성, 변화의 필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있고 하나그룹이 어떻게 최종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당장은 야구인 사장은 좀 트렌드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 단장 중에서요. 지금 사장을 맡을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분은 아직은 좀 손에 꼽을 정도죠. 예.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왕조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죠. 자, 최근에. 자, 라라님이요. 20세기는 엘로끼가 쓸었고 21세기 작년까지는 두산, SK, 삼성이 다 쓸어 담았는데 이제 다시 바뀔 때가 되어 가는 건가요? 만약 바뀐다면 어느 팀들이 쓸어 담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박민호님이 현대, SK, 두산이 왕조면 2001년, 2006년 삼성도 왕조 아닌가요? 통합 우승 2연패 포함 3번 했고 리그 우승 4번에 한국 시리즈 준우승을 2번을 했는데요. 자, 황윤수님이 2000년대 초반 삼성은 현대에 묻히는 건가요? 2001년 준우승, 2002년 우승, 2004년 준우승, 2005년 우승, 2006년 우승, 6년 중 3번 우승에 2번 준우승인데 조개구이님이시거든요. 두산은 애초에 왕조가 아니지 않나요? 3핏 한 것도 아니고 3핏 이제 3연패죠. 두산이 왕조면 2005년, 2006년 연속 통합 우승한 삼성도 1차 왕조, 2차 왕조 해야 될 것 같은데 크리스 초이님도 이렇게 치면 2002년, 2006년까지 삼성 우승 3번에 준우승 1번인데 왜 왕조 아닌가요? 너무 끼워 맞추기식 아닌가요? 끼워 맞추기 맞습니다. 예. 자, 왕조의 개념을 먼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고요. 적어도 3연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에 삼성 역시 왕조로 불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예. 삼성은 이제 근데 그래도 같은 왕조이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200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통합 우승이 더 강렬해서 그것을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또 21세기는 두산, SK, 삼성의 시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2017년에 그래도 기아가 우승하지 않았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또 SK 와이번스에 또 역전 우승도 있었죠. 앞으로는 그렇다면 NC, KT의 약진, 또 키움 히어로즈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은 키움 히어로즈 꾸준한 상위권 도전을 하고 있는 팀. 또 어떤 식으로든 우리 리그에 좀 변화 바람을 몰고 왔고 이 팀들이 또한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승을 해야죠.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다른 트렌드의 정점이 생긴다. 우승을 하지 못하면 잠시 유행이 될지 몰라도 이것이 트렌드로 굳어지지는 않더라. 예. 앞선 영상에서 이제 키움 관련해서 키움의 손혁 감독 경질, 자진 사퇴 경질 이냐 뭐냐 또 그다음에 또 김창현 감독 대행 이야기들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김창식 님이요. B 단장은 혹시 명석하신 분이신가요? 이제 거기에서 제가 A 단장의 이야기들, 또 B 단장 이야기했는데, 자, 키움 손혁 감독 경질 관련 콘텐츠였는데 A 단장, B 단장의 의견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B 단장이 명석하신 분이 아니고 A 단장이 명석하신 분입니다. 네. 어니스트 박님이 부장,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부장이라 늘 짠한 마음으로 왜 짠한지는 참, 네, 서론각서라고 이번 사태 보면서 궁금한데 KBO에서 히어로즈를 퇴출시키는 명분이나 관련 규제, 보통 선수들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 내리는데 이번 히어로즈 사태는 KBO의 품위를 엄청나게 매우 심각하게 손상한 사건이다. 더군다나 히어로즈 구단 수뇌부는 자기네들이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이런 행위를 한 것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커미셔너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자, 이 부분은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권한이 있어도 주주 권리는 개인 재산권입니다. 이건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래서 허민 의장하고 이장석 대표 사이에 부적절한 뭔가 합의가 있었다. 이거 확인이 되면 문제 삼겠다는 게 지금 KBO 입장인데 이거 확인은 거의 불가능해요. 수사 당국도 아니고. 어니스트 박님께서 이제 야구단 자생 모델 가능성도 물어오셨는데 그 자생 모델 가능성 키움이 이미 입증을 했죠. 서울연고의 이제 경제성 감안하더라도
이걸 감안해도 서울이 유리한 걸 감안해도 프로야구는 경영 합리화만 단행이 된다 그러면 자생 능력이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타 스포츠에 비해서 압도적인 독립 경영 퍼센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60%, 많게는 80% 자급자족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관중 수입이 없으니까 경영 수지는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둔혜 씨께서요. 지금 감독 대행하고 있는 김창현 감독 대행은 야구인 아닌가요? 선출 아니라서 그런가요? 선출 맞습니다. 선수 출신이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선수 출신이다 이러면 엘리트 야구를 고교 때까지 이렇게 좀 한 사람들을 선출이라 그러는데 중계 때 해설은 물론이고 캐스트까지 조리돌림하던데 그들이 말하는 대단한 존중은 프로 선출에게만 국한되어 있나 보지요. 이렇게 좀 이야기도 했고 또 얼라이브3 허민은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데 어떻게 팀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건가요? 또 윤설아님이 부장님 지방에서 시리즈를 치르고 있는 감독을 서울 오라고 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가요? 흔하지 않죠. 다른 감독들은 자진 사퇴가 아니라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서 다음 영상도 이 이야기겠네요. 자, 흐르는 강님 부장 질문이 있습니다. 키움 구단에서 허민 의장의 정확한 위치는 뭔가요? 대주주, 구단주, 투자자? 허민 의장은 대외적으로 지분이 없는 이사회 의장입니다. 예, 많은 이들이 하지만 의구심을 품죠. 맞게만 과연 이장석 전 대표가 지금 교도소에 있죠. 맞게만 놓은 것일까?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장악력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맞게만 놨다 그러면 대표이사를 허민 의장이 본인의 최측근인 하송 사장한테 딱 맡기죠. 감독, 선임, 선수단 어떤 운영 이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지난해에는 직원들을 전체 특별 경력금까지 사비로 허민 의장이 쫙 쏘았거든요. 맞게 만났다. 이것은 지분이 없는 이사회 의장의 어떤 능력치는 상당히 좀 뛰어넘다고 봐지고 라우드스 정님께서 히어로즈 경기를 제대로 본 적은 있나요? 소녀 때문에 진 경기가 몇 경기이며 자, 비정상적인 팀 운영으로 선수들 나가떨어지게 한 것 등등 자 히어로즈 게시판에 들어가 봐요. 그동안 얼마나 팬들이 소녀 사태를 부르짖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키움 허민 의장의 과도한 선수단 개입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과반입니다. 사실 이 목소리가 훨씬 더 많죠. 예, 많습니다. 뭐 소녀 감독의 경기력이 뭐 어땠다. 그 다음에 또 지도력이 어땠다. 이 부분을 논하기 전에 이 과정,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과정이 너무 가혹하고 너무 예의가 없고 존중이 없다. 이것이 정말 이건 갑질이다. 이런 지적들은 있습니다. 이런 따끈한 지적들이 또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 이러한 경기력에 대한 지적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조금 더 이따가 평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SIE 타이거님 궁금한 게 KBO에서 키움에 감사를 하고 있는 직원 한 명이 출근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이렇게 상위권 다툼하는 팀 감독이 성적 부진을 해연되는데 KBO에서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클린 베이스볼 센터장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지금 키움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옥중 경영. 이장석 대표 옥중 경영. 그러니까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 투명 경영을 위해서 딱 이렇게 직원이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구단 운영, 특히 선수단 운영, 특히 감독의 경질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투명 경영해.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무리다. 양용주님, KBO에서 가장 프론트 야구를 표방하는 키움 히어로즈인데 근데 팀이 삐걱거릴 때는 감독 탓이네? 허허, 정말 팀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프론트도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잘하면 선수들, 못하면 감독 탓.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 두부 자르듯이 싹둑 재단하기 어려운 문제죠. 대타 작전만 한번 놓고 보면 대타가 안타를 치면 감독의 작전 칭찬보다는 그래도 야, 저 앉아만 있다 갑자기 방망이 몇 번 흐르고 안타 치고 홈런 치는구나. 대단한데? 이렇게 선수 역량에 박수 더 보낼 때 있죠. 하지만 대타가 실패하면 준비가 좀 덜 된 그런 선수 잘못 질타보다는 감독적으로 화살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번트 작전 실패의 경우에는 이제 준비 안 된 선수 왜 번트 지시했느냐 이렇게 오히려 이제 감독을 야단치실 때도 있죠. 또 선수들도 보통 이제 번트 연습을 좀 해야 되고 잘 돼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잘 안 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중심 타선 같은 선수들은 번트를 잘 안 되다 보니까 번트 연습이 좀 소홀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 번트 연습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준비 안 된 선수보다는 감독 탓을 하는 경우도 좀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론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프로 지명을 받고 대학으로 유턴한 경우 이장범님과 오윤석 선수처럼 프로 지명받고 입단하지 않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차피 나중에 구단 지명받을 텐데요. 오윤석 선수가 이제 고졸 때 롯데 지명받았죠. 8라운드.
안 갔습니다. 예, 연대로 진학을 했고 이후에 지명을 못 받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지명을 못 받아서 신고 선수로. 자, 이번에 뭐 말롬 치고 사이클링하고 또 두 번째 말롬까지 치고 하나 박윤철 선수도 고졸 때 10라운드 하나 지명 받았습니다. 연대 진학하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 10라운드 마지막. 하이픽 선수들이 바로 입단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금이 이제 하이픽은 3천만 원. 주목도 이제 받기 쉽지가 않고 또 명문대 진학을 하게 되면 좀 좋은 이름 있는 그런 학교 대학들 또 좀 좋은 대학 뭐 흔한 말로 이름값이 있는 그런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고 부모님들이 대학 진학을 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신수 선수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 주셨네요. 김영빈님, 부장님, 추신수 선수 향후 행보에 대해 궁금합니다. 롯데로 올 확률이 진짜 있는 건가요? 김사님이요. 현실적으로 추신수 선수의 국내 또는 롯데 복귀 가능할까요? 우정민이 추신수 선수 관련 영상 만들어주세요. KBO 돌아왔을 때 추신수 선수가 롯데 유니폼을 입을 방법은 없나요? 자, 저는 그 확률은 5% 미만이라 봅니다. 와도 이제 일단 SK로 와야 되죠. 특별 지명을 받았으니까 SK하고 롯데가 풀어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뭐 올 생각이 없죠. 거의 생활 터전 미국입니다. 아이들도 또 미국에서 자랐고. 박찬호 전 선수하고는 좀 케이스가 좀 다르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보고 지금 텍사스랑 계약이 끝나는데 메이저리그 잔류가 최우선입니다. 본인이 그러고 뭐 롯데에서 뛰고 싶다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제가 받는 느낌은 그겁니다. 그냥 롯데 팬들도 생각을 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팀이고 고향이고 하니까 나중에 뛰게 되면 롯데에서 했는데 보니까 그 어떤 인터뷰 어떤 그거에서도 뭐 당장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롯데로 오겠다. 예, 그런 뜻 절대 아닙니다. 하하 이글스님이요. 부장 메이저에서 탱킹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한국에서 더 좋은 유망주 확보를 위해 탱킹이 존재할 수 있을까? 팀이 이제 일부러 올 시즌 안 되겠다. 유망주 잡기 위해서 그냥 좀 순위를 좀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꼴찌를 하게 되면 이것은 스트레스가 차원이 다릅니다. 9위, 8위, 7위 순위별로 단장, 감독, 프런트가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또 달라요. 구단주가 묵인을 한다면 모를까? 리빌딩을 위한 신진급 기용을 제외한 의도적인 순위 낮추기 이거 난리 납니다. 정말 절대 우리 지금 실정에서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유망주를 확보한다. 아니 양의지 선수 완전 하이핑인데 김현수 선수, 신고 선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1차 지명 받은 선수들 있죠. 역대로 최고 계약금 받았던 선수 중에서 진짜 맹활약하고 있는 선수 한번 손에 꼽아보시면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확실 때문에 올 시즌 이제 집중 포화를 맞는다? 그것은 좀 불가능한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유창식 선수 근황을 물어오신 분이 있어요. 그냥님께서 부장님 승부조작 유창식 2020년 1월 26일 이후로 징계가 풀렸는데 방출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결정 안 됐나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유창식 선수는 당시에 3년 6위 실격을 받았습니다. 2017년 1월이죠. 예. 이후에 이제 본인이 복귀 신청서를 KBO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른 성폭력 관련 또 문제가 또 있었고, 그래 이제 복귀 신청서를 받은 KBO는 재차 상벌위를 또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복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기아 소속 선수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자격 정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복귀 신청서를 제출해서 KBO에서 승인이 나면 기아 소속 선수가 돼요. 그러니까 기아 구단도 현 상황에서 규약상으로 뭔가 조치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예, 조치 자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출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붕 떠 있는 상황이고 복귀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승인도 고민을 하게 되고 상벌위도 열게 되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프로야구 선수로 KBO 리그 선수로 복귀할 의사는 없다고 봐집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